김 선생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요즘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다. 정말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작은 비결이 있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편안한 노후를 드립니다.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식품이나 최신 의료기기를 찾지만 레이저, 약물과 같은 최신 의료기기를 찾지만 정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경제적인 것들이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 보습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피부 건조함으로 고민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가려움증, 건조함, 그리고 주름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8세 정주라 할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비싼 크림을 써도 피부가 계속 건조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세린과 올리브 오일 혼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에 바셀린을 조금 섞어서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르는 방법이에요. 특히 건조한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에 발라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피부 건조함이 크게 개선됩니다. 왜 바세린은 피부에 효과가 있을까요? 바셀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올리브 오일은 자연스럽게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제 83세 환자분은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하신 후 손자가 제 손이 부드럽다고 처음으로 칭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바세린도 올바르게 발라야 하는데요. 바세린은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지. 바세린 그 자체가 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분 보충도 같이 병행해 줘야 한다는 점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바세린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조금 적게 조절해가며 얇게 펴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바세린은 연고로 많이 쓰이지만 요즘은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며 바세린이 들어간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비법은 관절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힘들고 과격한 운동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말하죠. 노년기에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는 관절 통증입니다. 무릎, 손목,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곤 하죠. 75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늘상 하는 산책조차도 포기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5분 관절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손가락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접기를 10회 반복, 양손 손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는 손목 돌리기 동작을 해줍니다. 관절에는 의자에 앉아 한쪽 무릎을 들었다 펴는 동작 각각 10회씩. 발목을 돌리는 방법은 발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는 발목 돌리기도 같이 병행해 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를 못 느꼈는데,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하더라고 말하더군요. 73세 박영규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관절이 오래가도록 순환을 돕고 유연성을 유지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눈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이혜숙 할머니는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고민이셨죠. 그래서 그분께 이러한 20-20-20이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분께 알려드린 20-20-20 법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20-20-20 법칙이란 20분 동안 집중해서 읽거나 TV를 본 20초 동안 20피트 대략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초점 근육이 충분히 쉴 수 있어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손바닥으로 눈을 30초간 감싸주는 눈 온열법도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혜숙 할머니는 이제는 손녀에게 동화책도 더 오래 읽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숨겨진 노화 부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얼굴과 머리에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황미자 할머니는 항상 얼굴 관리를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의 실제 나이를 맞추곤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목과 손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특별히 관리는 안 해요. 실제로 나이를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부위는 바로 목, 손, 귀 뒤쪽입니다. 이 부위들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은데 생각보다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목에 바를 때에는 얼굴에 바르는 보습제를 목에도 발라주되 아래에서 위쪽으로 발라야 합니다. 손등에 바를 때에는 밤에 자기 전 따뜻한 물에 5분간 손을 담근 후 올리브 오일이나 바셀린을 발라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귀 뒤에 바를 때에는 화장품 바르고 나서 귀와 귀 뒤쪽까지 발라주세요. 이 부분이 탄력을 잃으면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입니다. 5번째 비법은 저녁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충분한 수면은 노년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듯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34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숙면 저녁 루틴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고 발을 말린 후 발바닥을 마사지해주며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눕기 전 깊은 복식 호흡 10회 해주세요. 특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아침까지 깊게 자고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은 특별한 도구나 많은 비용 없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젊어지고 회춘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덜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매일 꾸준히 수면 시간을 지키고 수분 보충과 보습 관리만 잘 해줘도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늙는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